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인 중국 방문의 빈번함, 시점의 미묘함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입지를 높이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지난해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북미 협상의 판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국내외 큰 관심사입니다. 먼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소식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의 요청으로 중국을 네 번째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3월 1차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3박 4일 일정이며 전용 열차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부인 리설주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과 리수용 등 외교안보 참모들이 대거 동행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과 약 1시간 정도 정상회담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등 한반도 현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우호 참관단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도 동행해 김 위원장 일행이 내일은 경제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북한의 이번 방문이 전통적인 우호 관계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中朝两党两国我们作为友好的邻邦保持这样的高层交往也是我们两国传统友好的一个重要的组成部分. 이번 만남에서 비밀주의 관례가 깨진 것도 이례적입니다. 북중은 오늘 오전 정상회담 소식을 같은 시각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선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과거와 달리 김 위원장 일행의 베이징 도착 전에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북중 관계가 당대당 협력 관계를 넘어 정상국가 간 관계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영봉 특파원,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북중 두 정상 간에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하는 점인데 혹시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이번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다는데 모두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 외에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과 본격적인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 그리고 나아가 평화 체제 논의를 하기에 앞서 중국 측과 사전에 입장 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고위급 수행자 명단을 보면 김영철, 이수용, 노광철 등 대부분 북한의 외교와 안보 핵심 책임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변수가 될 수 없다면서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지적에 반론을 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회담이 수교 70주년을 맞은 북중 간의 우호적 교류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다분히 외교적인 수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이 북한과 중국이 점점 더 밀착해 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북한이 벌써 네 번째 방중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담판에 앞서 중국이란 우군이 필요했고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 등 사사건건 갈등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0주년이기도 하고 오늘은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중국 측에서 북중 관계를 과시할 만한 행사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측면을 볼까요? 이번 4차 중국 방문은 앞서 3차례 중국 방문과는 관련 보도나 경호나 통제 등이 조금 다르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도 하기 전에 양국 관영 매체가 방중 사실을 공식 보도한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김 위원장의 1차 방중 때와는 달라진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 일행이 베이징역을 출발하기 직전까지도 중국 주민들이 열차를 그대로 이용했고 장안대로 천안문 광장이 일부 통제되기도 했지만 경호가 느슨해 관광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영상도 가장 풍부한 방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탈피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됩니다. 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이었습니다.
미국도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논의되고 있어서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 도시를 CNN이 보도했네요. 방콕, 하노이, 하와이 세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는 모두 북한 대사관이 있는 아시아 도시들입니다. 따라서 북미가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 위원장 전용기의 비행거리 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은 회담 유치를 적극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북미 외교수장이 모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는 북한이 미국 영토 내 개최에 동의할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렇게 후보 도시에 대한 보도가 하필 그런데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점에 나왔네요. 의도가 있을까요? 네,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이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CNN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위기는 읽힙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일에 맞춰 보도가 나온 건 세계의 관심이 북중 정상회담으로만 쏠리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어 보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말을 조금 아끼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읽힙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이후 미국은 북한 입장이 변했다면서 중국 배후론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 방중 후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해서 협상에 물꼬를 트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 자제도 이런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이번 방문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방중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북한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동맹 과시와 사전 조율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해서 이번 방문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지성 기자. 김정은 위원장 중국 방문으로 새해 한반도를 둘러싼 이른바 외교전이 본격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 공식 입장 나왔습니까? 네,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선순환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남북, 북미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 중국 방문이 다른 관계의 진전,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김 위원장은 북미 간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중국을 방문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중국 방문 이후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기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중국 방문에 대해 북한과 중국 양쪽으로부터 사전에 충분히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정보를 공유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묘한 긴장감도 읽힙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변수가 등장한 겁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미국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에 변수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이 올해 한반도 정세의 중요 분수령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마치는 날은 이번 주 목요일인데 그날 마침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한반도 관련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언급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4차 중국 방문은 시기의 미묘함, 방문의 빈번함에서 엇갈린 해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금철영 통일외교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 지난해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또 중국이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의 밀착 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3차례 중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3차 방중 때 발언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때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여정에서 중국 지도부와 한 참모부에서
협의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반면 또 중국 측의 입장도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하는 그 시기에 예. 북미 간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가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예. 무역 전쟁의 휴지기에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발판,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요구했던 비핵화 문제에서의 건설적 역할에 참여, 예. 이런 것들을 의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공조가 긍정과 부정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북미 협상을 잘 풀어보자. 부정적 측면에서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한다 이런 건데 긍정적 측면에서는 어떤 게 가장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2019년 외교의 시대가 열렸다.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이 지난해 계속됐습니다만 예. 비핵화의 실무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올해 교착 국면에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가 있게 됐다.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겠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 내용을 보면은 국제사회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예. 즉 정체 국면을 타파하고 비핵화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격적인 이 외교의 무대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 측면에서는 저렇게 정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탑다운의 힘이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반대로 부정적 측면을 보면 북미 간의 협상에서 서로 요구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북한과 중국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읽히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단 우려의 측면이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는데 판이 커졌다. 그것이 더 우려의 측면을 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커졌다.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의 당사자는 남북미 3자였습니다. 예. 그러나 3차 방중을 계기로 남북미 중 4자의 구도가 형성이 됐고 이번 방중을 통해서 그것이 좀 더 공고해졌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갈등이 있고 남중국해 등 지역 패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북미 간에는 비핵화의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고 남북 간에는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더 늘어서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읽힐 수 있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벽두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만약에 미국과 마주할 용의가 있지만 잘 안 될 경우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 이런 발언을 예. 했거든요. 그 새로운 길이란 압박의 강도가 완화되고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 비핵화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네. 북중 관계의 미러를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대내외적인 그 강조, 입장 강조, 그리고 압박의 메시지를 네.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철영 통일외교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